안녕하세요. 미국 의사의 바이오해킹입니다. 오늘은 식사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과 같이 이 정보는 재미와 교육용이며 저는 의사지만 여러분의 주치의는 아니니 건강 상담은 담당 의사와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미국에서 환자를 보는데요.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오신 환자분들을 봐요. 뭐 미국에 있긴 하지만 미국 도시에서 오신 분들도 보고 시골에서 오신 분들도 보고 또 미국에서도 곳곳에 있지만 또 여기는 이렇게 남미 지역에서 오신 분들,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도 보고요. 또 유럽에서 오신 분들도 가끔 보고 아프리카 북부, 중부 또는 중동, 인도, 뭐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정말 다양하신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진짜 흥미로운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환자분들한테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제 성인병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무슨 약을 먹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신 경우 있지만, 진짜 재밌는 게 이미 많이 먹어서 살이 너무 쪄서 생긴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또 뭘 먹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환자분 진짜 미안한데 이걸 무얼 더 먹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무얼 덜 먹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깔깔대고 웃으세요. 특히 미국 분들 이런 분들은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푸근하시거든요. 이처럼 진짜 많은 분들이 식단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아세요. 한국 분들은 밥이 보약이다 하시면서 밥이 잘 먹는 거를 옛날부터 상당히 미덕으로 여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단, 다이어트 이런 걸 치면 인터넷에 보면 진짜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식단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광고만 해도 이렇게 엄청 뜨더라고요. 여기 뭐 다른 것도 보면 블로그만 가도 엄청나죠? 다이어트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사회에서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식단, 다이어트, 식사 이런 거에 대해서 책도 많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나 방송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그 내용과 양이 진짜 방대한데 여기서도 저는 소음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틀을 짜서 접근하기 위해서 논문을 몇 개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 비디오랑 그 향후 비디오가 같이 해서 6한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명절 때 되면 많이 생각나는 거죠. 이제 저도 가족 중에 여자분들이 계신데 이제 살 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모들, 할머니들, 어머니들 계시죠. 생각만 해도 엄청 스트레스 받죠. 이 여자분들은 특히나 그러실 텐데, 이 다이어트, 이 단어만 들어도 많은 한국 여성분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시는데 스트레스 받고, 사실은 주변에 보니까 이제 남자분들도 똑같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저씨 몸매를 갖게 되는 나이에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한국의 웰빙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건강이 중요해지면서 이 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느끼는 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다이어트는 살 빼는 거는 진짜 건강할까요? 정말 몸에 좋은 걸까요? 어, 사실은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이 방법도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해 볼게요. 결국 몸에 들어오는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칼로리 줄이는 거를 영어로 Calorie Restriction 이거를 줄여서 CR이라고 할게요. CR. CR 그러면 이게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실험을 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아마 사람을 이제 두 분류로 나눠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 그룹은 먹고 싶은 만큼 원 없이 많은 식사를 하게 되고, 한 그룹은 이렇게 진짜 조금, 완전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험을 해서 누가 더 나중에 뭐 80년 후에 건강해지고 누가 더 오래 사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좋은 실험이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표정만 봐도 이 적게 먹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군 원 없이 주는데 누구는 먹고 싶은 음식을 아주 조금씩만 주면 진짜 음식 먹는 거 좋아하는 저는 생각만 해도 벌써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쥐나 벌레들, 특히 꼬마 선충 같은 이런 걸로 실험을 해서 진짜 칼로리 리식션, 그러니까 CR 칼로리를 줄이는 게 건강에 좋다는 실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러면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 뭘까요? 이 원숭이를 가지고 비슷한 실험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진짜로 1980년도에 이런 연구가 진행이 돼요. 원숭이들, 위시스 멍키라 그래서 이 원숭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980년도에 위스콘신에서 진행된 이 실험은 한 무리의 원숭이한테는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해줬어요. 그 두 번째 그룹의 원숭이한테는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주되 전체적인 칼로리는 30% 정도 줄이는 실험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오시지 한 그룹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두 번째는 조금 부족한 듯이 줬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을까요? 소식한 원숭이들, 그러니까 적게 칼로리를 섭취했던 CR 그룹이 월등히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노화에 생기는 질병, 당뇨나 심장병 이런 것들도 이 적게 칼로리 섭취한 그룹이 훨씬 적었어요. 이렇게 되면 살 빼라고 했던 엄마의 말이, 할머니의 말이, 이모의 말이 맞나 싶죠? 근데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같이 진행됐던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나온 결과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이 미국에 있는 내셔널 인스티튜트 on 에이징, 그러니까 국립 노화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는 적게 먹었던 원숭이와 원하는 대로 먹었던 원숭이 수명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팠던 원숭이들은 그래도 대신 오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배고팠던 고부통이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보고 머리가 아팠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러나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2017년도에 나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 공부를 하는 거죠. 이 논문은 위스콘신에 있던 실험 결과와 국립노화연구소에서 했던 실험 그거의 데이터 이걸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세히 살펴봤어요. 첫 번째 발견한 중요한 다른 점은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되는 원숭이들이 얼만큼 먹었나 봤더니 위스콘신에서 실험을 했던 원숭이들보다 훨씬 적게 먹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국립노화연구소에서의 원숭이들은 대부분 원숭이들이 자연에서 먹었을 듯한 음식 이것들을 먹인 반면에 위스콘신의 원숭이들은 더 많은 가공식품을 먹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자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칼로리가 엄청 높은데도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는 반면에 집 앞에서 가져온 상추나 깻잎 이런 걸 배로 채우러 가면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적은 것들밖에 많이 먹게 되니까 전체로 몸이 받아들일 칼로리는 좀 적겠죠. 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한 컵에 270칼로리 정도 돼요. 근데 토마토는 한 컵에 30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똑같이 뭐 270칼로리를 먹는다고 해도 아이스크림은 한 컵밖에 못 먹는데 토마토는 9배, 9컵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하면 포만감은 어떨까요? 당연히 가공식품을 덜 먹은 국립노화연구소의 원숭이들이 적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배가 불렀겠죠. 자, 두 번째 다른 점에 또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다른 점은 국립노화연구소에서 했던 연구들은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원숭이를 포함시켰어요. 어린 원숭이. 근데 위스콘신에 있던 스터디는 어땠어요? 위스콘신에 있는 스터디는 성인들만 데리고 연구를 했어요. 자, 이 논문 한 개만 봐도 식단이 얼마나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지 알 수 있죠. 제가 여기에서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다 하면 첫째는 적게 먹는 것 아니면 뭐 칼로리를 줄이는 것 이런 게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는가도 정말 중요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에서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거는 어쩌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위스콘신 팀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 원숭이한테 주는 식단이 현대 식단과 더 유사하다는 거예요. 국립노화연구에서 먹인 식단은 현대인이 먹는 식단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현대인들은 바쁘니까 가공 음식을 200년, 300년 전에 살았던 한국 사람들보다 저희 조상님보다는 훨씬 많이 먹겠죠. 실제로 바쁘니까 아침에 시리얼 뭐 이런 거 먹고 할 수도 있고 굶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저녁에 집에 왔는데 배가 고프고 빨리 먹고 싶으면 뭐 시켜 먹을 수도 있지만 집에 라면이 보면 그냥 손에 갈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한국의 라면 소비량을 보면 2022년도에 먹었던 연간 1인당 소비량이 77개래요. 저도 라면 엄청 좋아하고 지금도 진짜 군대에서 먹었던 그 라면 생각하면 엄청 막 군침이 돌아요. 맛있었죠. 그래서 이 식단에 관한 부분이 현대인에게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위스콘신 쪽에서 했던 실험이 저희한테는 더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까지 해요. 그러면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서 다이어트는 정말 건강에 좋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현대인의 식단에선 좋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했을 때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더 효율적인 건 현대인의 식단을 더욱더 건강하게 바꾼다면 굳이 다이어트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실험들이 원숭이에서 진행된 실험이니까 사람들한테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서 했던 실험들도 이러한 결과들을 많이 받쳐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건강한 식단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파트 두 개를 나눠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걸 먼저 짚고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토픽인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이거를 다음 파트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무엇을, 왜 먹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맞는 부분도 있어요. 바로 건강에 좋은 거는 많이 먹고 뭐 안 좋은 거는 많이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희 조상님들이 500년 전 생각하면 상당 부분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대인한테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번 비디오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중용사상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독이 돼요. 예를 들면 비타민들 이런 게 있죠. 보통 비타민 먹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저도 이제 어, 의사가 없는 곳에 가서 진료를 보고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곤 했는데 그런데 가면 문제가 꼭 생겨요. 비타민 같은 걸 나눠줄 때 꼭 한 번에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뉴스 기사거든요. 보면 기사에 나오죠. 9개월간 이 영양제를 복용해서 결국 사망한 영국 남성.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비타민 A, D, E, K 이런 것들은 몸에 점점 쌓여서 너무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독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그 밸런스를 맞춰갖고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밸런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선 영양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무엇을 먹어야 되냐 하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3대 기초 영양소가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 정도, 지방은 1g당 9칼로리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또 있죠. 플러스 또 알파로 비타민, 무기질, 물, 기타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섭취를 해야만 좋고요. 어, 예를 들어 갖고 탄수화물로 몰빵해 갖고 칼로리를 채워도 안 되고 비타민 D는 먹되 C나 뭐 이러면은 안 돼요.
이 적정량을 채우셔야 되는데 우선 큰 그림을 짚고 넘어갈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적정 칼로리는 특히 활동이 많으신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남자는 2,500 정도, 여자는 한 2,000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활동량과 체중, 키 이런 거에서 좌우가 크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나의 적정 칼로리는 뭐냐 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대한당뇨학회 계산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계산기 되게 많거든요.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서치 엔진에 가서 치시면 상당히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이 웹사이트 경우에 여기 링크가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 나의 일일 에너지 필요량을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키, 체중, 성별 이런 거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갖고 내가 175cm, 70kg 남자다 그러면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여기 나오시죠? 육체 활동이 거의 없는 경우랑 심한 육체 활동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 필요한 칼로리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먹어야 되냐에서 계산이 나오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영양소 배분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하버드에서 나온 한 끼 건강식을 매우 좋아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실험에서 얘기했던 거와 비슷한 게 첫 번째로 나온 게 식사의 질에 초점을 맞추자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얼만큼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 보면 어떤 음식을 통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감자를 제외한 채소, 과일, 통곡물, 콩 등을 통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탄수화물이랑 또 단백질, 또 지방을 통해서 칼로리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으로 이 탄수화물을 채울까 했을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채소, 과일, 통곡물, 콩. 감자는 왜 제외하냐면요. 감자는 혈당을 높이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이거를 조금 이따 더 얘기할 텐데 이 혈당 부분도 다음번에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포인트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 없는 당분이 첨가된 음료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오는데 저 이거 정말 공감해요. 사람들이 지금은 음식들을 먹을 때 보통 저희 사이다, 콜라 이런 거랑 같이 피자 먹는 거 좋아하죠. 피자 시키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치킨 시켜도 콜라, 사이다 있으면 좋고 삼겹살 먹으러 가도 하나 음료수 시키면 더 맛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에게 칼로리를 높이면서 혈당도 확실히 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사실 저는 한국 분들이 한 가지를 고치면 정말 좋겠다 싶은 게 술 문화예요. 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 술이 몸에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한 그 논문이 엄청 많은데 지금은 American Heart Association 그러니까 미국 심장학회도 더 이상 술 마시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술을 마셨을 때 안 좋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잔 정도는 괜찮지, 두 잔 정도는 괜찮지 했던 그런 학회조차도 이제는 추천하지 않거든요. 물론 술로 인해서 오는 다른 장점들이 저는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식단만 생각하면 최대한 안 마시는 게 더 득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네 번째 포인트가 재밌는데 이 네 번째 포인트는 기름을 섭취하되 건강한 기름을 섭취하도록 하자고 하죠. 이 사실 라면에 대해서 얘기할 게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라면에 쓰는 팜유는 좀 값싼 기름을 써요. 거기도 가격 경쟁력을 생각해서 만드니까요. 이 팜유는 건강하지 않은 기름이에요. 이게 푸파라고 그래갖고 트랜스 오일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 부분인데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파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건강한 기름이란 여기에서는 가장 스터디가 많이 된 거는 올리브유를 많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카놀라유도 얘기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보카도 기름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 건강한 기름을 섭취해서 지방을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지방은 모든 지방은 기름이 아니지만 모든 기름은 일종의 지방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건강한 기름을 통해 지방을 섭취할 때 이 열량을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에 별도의 제한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이 건강한 기름을 많이 먹는 것을
되게 중요시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방은 무조건 안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많이 떠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단백질이죠. 단백질의 중요성은 진짜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는 이제 고기는 한 조금만 먹고 채소, 그다음에 곡물 이런 걸 많이 먹는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지금은 저는 단백질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생선과 닭고기 같은 흰살 고기,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붉은 고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콩과 견과류 등으로 건강한 단백질을 25%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여기 써 있죠. 붉은 고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긴 해요. 저는 붉은 고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한 편인데 많은 분들은 아예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공된 육류,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가공을 거치고 특히 초가공 그 식품들은 정말 몸에 안 좋아요. 그 베이컨, 소세지 같은 거 말고 웬만하면 직접 시장에서 사와서 먹을 수 있는 원천, 그러니까 생선, 닭고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주로 먹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붉은색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것도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해요. 가끔씩은 저는 이제 중용 사상을 중요시하니까요. 붉은 고기도 섭취해줬을 때 거기에서 오는 영양소들이 좋은 것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름을 이제 또 한 번 나오네요. 여기 식물성 기름을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팜, 팜유나 이런 것처럼 값싼 콩기름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조금 더 안 좋게 보긴 해요. 올리브유가 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카놀라유나 아보카도 오일도 좋겠지만 올리브유에 관한 스터디들이 가장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거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매끼니의 50%는 채소와 과일 섭취자인데 진짜 이것도 어려운 게 양이 엄청 많은 것도 맞지만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종류와 색을 추천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과일, 똑같은 채소만 먹으면 거기에서 있는 한정된 영양소가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이게 중용사 밸런스를 맞춘 건데 똑같은 음식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영양소도 그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다를수록 이제 종류가 다를수록 다른 영양소가 있으니까 풍부하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번역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영문엔 이렇게 써 있어요. Potato doesn't count as vegetable on the healthy eating plate because of their negative impact on blood sugar. 이제 번역을 하자면 감자는 혈당에 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이 한 끼 건강식 이 메뉴에서는 채소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혈당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번에는 이제 또 한국 분들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냐면 매 끼니의 20%는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로 섭취한다. 한국 분들은 흰쌀밥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흰쌀밥 진짜 맛있죠. 김치 얹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저희도 생각해보세요. 300년 전, 400년 전 저희 조상분들은 매 끼를 흰쌀밥 드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현미 드셨을 테고 보리밥 드셨겠죠.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보리밥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로 먹었을 때 더 건강한 거지. 매끼 아까도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채소를 매 끼 먹는다고 하면 영양소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흰쌀밥을 거기서 오는 영양소가 어느 한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에 몸에 좋을 리가 없는데 이 정제된 것들은 거기에 더 안 좋으니까요. 혈당 조절에 좋지가 않아요. 흰쌀밥이 혈당이 특히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찹쌀 이런 걸 들으면 혈당이 축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다이어트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칼로리를 줄이기 때문에 효과는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황제 다이어트 같은 거 하는 것도 어떤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리거든요. 고기 이런 것만 먹는 거죠. 그러면 이 한 끼 건강식을 봤을 때
정말 해당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어떠한 분들한테는 그거를 추천해 줄 수 있고 평생 아니라도 해도 한계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이 바이오해킹의 기본은 결국 한 사람에 맞춘 그 때에 맞춘 해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기건강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당하진 않지만 저는 이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밸런스 맞춘 데 기본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더 얘기할 게 참 많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실 이 토픽도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영상이 벌써 너무 길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르고 다음 시간엔 누가 언제 어디서 왜 그렇게 먹는가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식사도 사실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좀 기초라 생각하시고 이것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추가한 다음에 차곡차곡 더 쌓아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